안녕하세요. 성비센트병원 심혈관 촬영실 간호사 이민욱입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진 교수님, 손영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12억 칼시피케이션과 어큐트 엉글레이션이 동반된 CTO 레전에서 로타 아블레이션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PCI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남자, 체스트 페인으로 외래에 내원하셨고 DM 하이퍼텐전, 디스리피데미아 있고 CKD랑 DM푸스로 4년 전에 PTA 시행하셨습니다. 스모커 환자분이시고 트로포닌 T의 상승 소견은 있으나 CKMB는 노말이었습니다. EKG상 RBBB 패턴 외에 다른 소견은 없었고 엑스레이상 마일드한 카디오메갈리가 관찰되었습니다. 에코상 이젝션 프레셔 60.3%로 저명한 월모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리 CT상 서크 쪽으로 모더레이트 정도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고 RCA는 프록시말은 괜찮은데 RV 브랜치 나가는 데서부터 어큐트한 앵글이 동반된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보였고 그 뒤로는 슈퍼피셜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LAD는 다른 유의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 CAG상 LAD에서는 유의미한 병변은 없었지만 septal에서부터 PDA로 가는 콜라테랄 플로우가 보였고 서크 쪽에서는 에피카디알 베슬에서 PL로 가는 콜라테랄 플로우가 보였습니다. RCA에서는 어큐트한 앵글과 함께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된 CTO 레전이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PCI는 라이트 라디알 어프로치로 해서 6브랜치 이까리 라이트를 사용했는데요. 파인 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를 서포티드 하이에 런스루랑 필드 XTA 가이아 넥스트 1으로 일단 와이어링을 했고요. 와이어링을 시도했는데 XTA로 중간까지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그 후로는 와이어링이 되지 않았었고 마이크로 카테터도 어큐트한 앵글이랑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와이어링을 시도하면서 시온블루, 가야, 넥스트 2까지 사용했지만 스텀프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술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돼서 스테이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환자는 추후에 다시 시술하기로 했고 septal 브랜치에서 레트로그레이드로 가는 플로우가 좋아서 처음부터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레전 프리페이션에 대한 확인과 옵티미제이션을 위해서 이미지드 가이디드 하이에 PCI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PCI는 8월에 시행했고요. 이전 시술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컨트라 라테랄 인젝으로 먼저 엔지오그램을 시행했습니다. septal에서 PDA로 가는 명확한 길이 한 개 있었고 서크 쪽에 에피카디알 베스를 통해서 톨투스한 길이 있었습니다. 워너 클래시피케이션을 참고해서 서크의 에피카디알 채널은 CC1의 굴곡의 정도가 심하고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으로 인해 진입이 좀 어려울 거라 예상이 되었고 반면에 septal 브랜치의 콜라테랄은 CC2 정도로 굴곡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돼서 septal 채널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RCA에는 라이트 라디알 어프로치로 해서 6브랜치 이까리 라이트 1.5 가이딩을 걸었고 레프트 메인으로는 라이트 피모럴 어프로치로 해서 7브랜치 EBU 3.5 가이딩을 걸었습니다. 가이딩을 걸고 나서 좀 더 명확한 septal 채널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적 조영수를 시행을 했고요. 카라벨 마이크로 카테터를 서포티드 하이에 런스루 소우스리 XTR로 septal 브랜치에 접근한 후에 septal 브랜치를 셀렉션하였습니다. 그 후에 septal 채널로 깊게 와이어링을 하고 나서 마이크로 카테터로 진입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염자처럼 톨투스에서 더 이상 와이어가 진입이 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와이어가 자꾸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세그니트 부분에서 와이어 진입을 못하면서 레트로그레이드는 결국 페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테로그레이드 어프로치로 재시도하게 되었고 파인 크로스 마이크로 카테터 서포티드 하이에 첫 시도처럼 와이어링이 어느 정도 되었던 XTR과 XTA로 와이어링을 시도했는데 어큐트한 앵글이랑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백업이 잘 안 됐었고 와이어도 통과가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듀얼루멘 카테터인 마이크로 카테터인 사스케로 변경해서 진입 시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와이어링이 쉽지 않아서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도 사용을 했었는데 와이어는 들어갔지만 칼슘 때문에 더 서포트 받지 못했고 최종적으로는 가이아 넥스트 2랑 컨퀘스트 프로를 사용해서 마지막 칼슘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TA로 끝까지 와이어링이 가능했습니다. 그 후에 1.0 발룬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앵글과 칼슘이 심한 탓에 발룬이 레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앵커 발룬을 사용해서 1.0 발룬을 넘기려고 했는데 이때도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칼슘을 깨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로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타를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로타 와이어를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해서 익스체인지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최대한 파인 크로스를 깊숙이 진입한 후에 바로 로타 플로피 와이어로 와이어링하였고 1.25mm버로 먼저 로타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1.0 발룬이 여전히 넘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업사이징해서 1.75mm버로 다시 로타를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보시면 이전보다 앵글이 더 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2.0 발룬도 바로 진입이 가능해서 발루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발룬 후에 플로우가 팀이 0에서 팀이 3로 회복되었고 아이브스 평가상 여전히 안 펴진 부분이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뒤쪽으로 슈퍼피셜한 칼슘이 많아서인지 크랙이 많이 간 상태였고요. 디스탈과 프록시말에 있던 헤비 칼시피케이션에서는 언더 익스펜전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NC 3.0 발룬으로 한 번 더 플랑 모디케이션을 했는데 이 스텐이 넘어가지 않아서 가이드질라로 서포티드 하이에 스텐팅을 진행을 했고 오버랩해서 프록시말에 3.5 스텐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NC 발룬 3.75 NC로 추가적으로 발루닝을 시행을 했고 파이널 아이브스 상에서는 익스펜전이 잘 된 모습이었고 프록시말에서도 루멘이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NGO입니다. 시술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성공적으로 PCI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디스커션입니다. 어큐트한 앵글과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된 CTO 레전에서 이제 로타까지 시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술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성공적으로 시술이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레전에서 로타 시행 여부는 많은 선택지가 없는 편이지만 CTO 병변이 일반 PCI 시술보다는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가 높고 이런 어큐트한 앵글을 가진 레전에서 로타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문헌들을 보면 로타를 할 때 CTO 리전이든 넌 CTO 리전이든 컴플리케이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국내 로타락 레지스트리에서도 CTO 레전과 넌 CTO 로타를 비교했을 때 컴플리케이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 2023년에 업데이트된 일본 컨센서스를 봐도 하이리스크에 앵글이 동반된 레전도 포함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노스 아메리칸 엑스퍼트 리뷰를 봐도 여기서 45도 이상의 앵귤레이션에서는 로타 시술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도 45도 이상의 어큐트한 앵글 때문에 혹시나 로타를 하면서 칼슘 반대편으로 다이색이나 퍼포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와이어링이 됐을 때의 앵글과 로타 후를 비교를 하면 앵글이 조금 펴진 것을 볼 수 있었고 결국 12어 앵글에서 로타 시술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히 사용하면 성공적인 시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술 중에 OTW 타입의 2개의 내강을 가진 듀얼루멘 마이크로 카테터를 사용했는데요. CTO 시술 시에는 리버스 와이어 테크닉이나 CTO 병변 옆으로 사이드 브랜치가 있으면 가이드 와이어가 CTO 병변으로 진행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이드 브랜치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드 브랜치에 와이어를 위치시키고 듀얼루멘 카테터를 진입한 후에 다른 내강으로 다양한 와이어를 교환할 때 사용되거나 또는 가이드 와이어가 펄스 루멘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와이어를 기준 표식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 와이어를 트루 루멘에 진입하려는 파라렐 와이어 테크닉을 쓸 때 지지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디바이스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다른 병원에서는 시술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로타 시술 시의 합병증으로 플락의 엠블리제이션과 혈소판 응집, 혈관 경련으로 인해서 노리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로타 칵테일 용액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전에 연구들을 보아도 베라파밀과 니콜란드를 섞은 칵테일 용액은 로탓이 높은 성공률과 낮은 합병증 발생률과 관련이 있고 칵테일 플루이드의 지속적인 주입이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RCA 로타시에는 서크나 LAD보다 더 브래디카디의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 기전으로는 불분명하지만 아데노토밋이 발생되는 적혈구의 분해로 인해서 그 아데노신의 내인성 방출에 의해 매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버의 진동과 열로 인해서 반사성 써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캣방에서는 그 계획적인 RCA 로타 시술 시에는 브래디카디아 대비해서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하거나 아트로핀이나 혈압 보조를 위한 이노트로픽을 준비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하는데요. 저희 이번 케이스에서도 로타 시술 중에 브래디카디아가 있어서 환자에게 기침을 유도한 후에 아트로핀을 2회 투약하고 이노트로픽 약물을 투여하면서 바이탈은 안정화되었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아데노신 기량제인 아미노필린 약제의 사용도 권고가 되던데 저희는 아미노필린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RCA 로타 시에 어떤 준비와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선생님들의 구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규성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루멘을 확장시켰다고 앵귤레이션이 펴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와이어라든가 다른 디바이스가 들어가면서 그 샤프트 힘 때문에 앵귤레이션이 펴진 거예요. 라운드해지고.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비어 앵귤레이션이 펴지면서 아코디언 이펙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베라파민이 반종돼서 이제 시그마트를 NS500에는 시그마트 그러니까 니코란딘이라죠. 상품명 시그마트인데 12.5ml를 믹스해서 그 베라파민 대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EF가 많이 낮지 않는다면 RCA CTO 로타 할 경우에는 뭐 어떤 CTO나 로타 할 경우에도 O2 나잘프롬 프리페어를 시술 중에 다 해주고 그리고 헤파린도 지금 5시간이나 하셨는데 헤파린 반감기가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ACT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되게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노필린은 우리 김효원 선생님이 한번 저희 병원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NS50cc에다 아미노필린 125ml를 믹스해서 10분 동안 슬로우리하게 인젝션을 하거든요. 간혹 그것 때문에 BP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는 케바케인 것 같고요. 아트로핀을 인트라코로너리로 이렇게 해서 다일루션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둘 다 케바케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45도 이상 되면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 유럽 ESC 가이드라인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고 이 CTO 리전을 와이어가 잘 패스했는데 이게 트루 폴스 트루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트루로 왔다가 폴스로 나가서 보호가 1.75가 나가서 트루로 들어오면 퍼퍼레이션이 될 텐데 그런 걸 혹시 염두에 두셨는지. 네.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요. 보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NGO 상으로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칼슘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컨트라라테랄로 인젝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로타를 시행한 부분이어서 저도 그거는 좀 유의해서 로타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수기를 써서 이제 백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케이스 보면 가이딩 카테터 안에 다른 와이어를 RV 브랜치 넣고 거기다 이제 발론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를 와이어가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 하나 넣어놓고 발론을 해서 백업을 이 마이크로 카테터 단단하게 프록시말에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 와이어링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